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글로벌 인터넷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음식 배달 플랫폼인데요. 음식 배달 플랫폼이 최근 변화가 보이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제목의 레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높아지는 수익성 개선과 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투자 포인트는 총 3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경쟁 완화, 두 번째가 수요 증가,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맨 뒤에 우버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경쟁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글로벌 음식 배달 플랫폼은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생겼습니다. 국내에도 아시는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배민이 있고 중국에도 메이투앤디엠핑이나 얼어머가 있고요. 미국에도 배달을 안 할 것 같지만 그럽퍼브나 우버이츠나 아니면 비상장 업체인 도어대시나 포스트메이트 같은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경향은 말씀드린 미국,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인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의 상황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라질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네 개 간의 진영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재편됨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봤을 때도 1등과 2등 기업 위주로 모든 국가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들 플랫폼 간의 경쟁이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올해의 전망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왼쪽을 보시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맨 윗단에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동안 했던 투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 특히 했던 투자들의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우버죠. 그리고 우버는 음식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이츠는 그 아래 보시면 인도의 조마토를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소프트뱅크는 동남아의 차량 공유 업체죠. 그랩을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도 그랩푸드라는 걸 통해서 음식 배달을 동남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미국 내에서 이 도어대시라는 최근에 가장 핫한 스타트업인 도어대시를 투자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 도어대시는 최근에 미국의 또 다른 음식 배달 플랫폼인 캐비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네트워크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축은 오른쪽에 있는 이 네스퍼스입니다. 네스퍼스라는 기업은 텐센트에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텐센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텐센트가 뭘 하고 있냐면 텐센트의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아래쪽 보시면 메이투앤디엠핑이라는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남아 업체죠. 고잭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이투앤디엠핑은 인도에 있는 이 스위기라는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가 하나의 또 축이고 또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최대 주주가 바로 네스퍼스입니다. 따라서 네스퍼스는 텐센트를 출발로 하고 있는 이쪽 계열과 딜리버리 히어로를 출발로 하고 있는 이쪽 계열들을 전부 투자하고 있는 하나의 투자 기업입니다. 또 하나 네스퍼스와 소프트뱅크 이외에도 물론 알리바바나 여러 가지 다른 네트워크가 있지만 가장 큰 네트워크는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모든 차량 공유 아니면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이 두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맨 윗단에 있는 이 네스퍼스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줄이는 과정 속에 하나가 경쟁 완화다라고 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 국가별 상황을 본다면 계속 경쟁 완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경쟁 완화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메이투앤디엠핑이라는 기업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얼어머라는 기업이 2018년에 알리바바가 인수했는데요. 인수한 다음부터 마케팅 경쟁에 대한 강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완화가 되고 있고 결국 이 메이트한 디엠핑과 어러머 간의 양사 간의 안정적인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인수를 당한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 완화의 움직임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는 동남아가 중요한데요. 이 동남아 시장은 아직까지도 음식 배달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동안 동남아 시장은 배민이나 딜리버리 히어로가 중복적으로 투자를 했던 지역인데 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지역에서 서로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고 바로 하나로 집중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렇게 국가별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물론 아직까지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국가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그 이유는 왼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대시라는 스타트업이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인데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올려왔고 우버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이츠도 최근에 점유율을 올리면서 마케팅 경쟁이 심화가 됐던 게 2019년까지 상황이고요. 최근 몇 개월간을 보면 근데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다라는 거는 올해는 음식 배달 쪽에서의 경쟁이 과거보다 엄청 심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버이츠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이 매출액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버가 제시하고 있는 에비타 흑자 전환 가이던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버이츠에 대한 마케팅 완화나 투자 완화 등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올해의 미국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배달하는 즉 배달 대행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는 글로벌리 있는 다양한 배달 서비스와 레스토랑과 관련한 서비스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몇 개의 기업군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은 당연히 우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마트죠. 오프라인 마트도 마찬가지, 편의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은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심 물류 서비스, 즉 배달 대행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택배와 다르기 때문인 거죠. 택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잖아요. 다음날 갖다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음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라면 택배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당일 배송, 몇 시간 배송, 새벽 배송이라고 부르는 이런 도심 물류 서비스, 즉 배달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비용 구조가 엄청 높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배달되는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비용의 구조가 전체 물류 비용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커머스 기업이나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 자체적으로 물류를 확보한다. 특히 배달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식료품이나 생필품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배송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 출시 초기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내재화를 한다면 비용 구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버의 사례인데요. 특정 시간에만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높은 수요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많은 수의 공급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매기업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물류 내재화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특히 도심 물류 서비스인 배달 대행 서비스를 확보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이츠나 미국에서 본다면 포스트메이트나 그로퍼브나 도어대시나 이런 류의 서비스로 수요가 집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의 배송 서비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물건들을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배달 서비스가 갖다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배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끔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 자체 물류 내재화라기보다는 특히 도시 물류 서비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죠. 미국의 타겟이라는 마트는 시프트라는 거를 아예 인수를 해버립니다. 자신만의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저 시프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 내재화가 아니라 시프트도 하나의 중개고요. 이 시프트를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의 도어대시나 인스타카트나 아니면 이런 류의 기업들이 각각 마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배달 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원래 음식 배달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음식 배달 업체들이 카테고리를 늘려서 다양한 물건들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겹쳐서 더 다양한 마트들, 편의점들이 이러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도 최근에 편의점 주문을 해보시면 요기요를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뭐 GS25나 CU에서 물건을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국내에 있는 배달 대행 서비스 비상장 업체인 메시코리아를 보면 메시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이 배달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보다는 이 배달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 그럽허브라는 음식 배달 업체죠. 음식 배달은 한번 주문을 할 때 단가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원 정도가 건당 단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가 건당 단가인데 단가가 잘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뭐 먹을 것들이나 생필품까지 배달하게 된다면 이 보시는 것처럼 건당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플랫폼이 이 배달 경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주문이 왔을 때 주문을 받고 배송하고 주문 받고 배송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주문을 여러 개 받고 한 번 배송을 쫙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업의 가치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입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변화가 구조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음식 서비스, 음식을 먹고 소비하는 시장 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부터 배달을 많이 했던 국가였고 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 배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우버이츠나 영국의 딜리버루나 아니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숫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동 제한이나 재택근무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이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고요. 반대로 너무 극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받기보다 조리되지 않은 원재료 상태의 음식료품을 수요하는 증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물론 이건 단기적 이슈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중장기에 대한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이동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재택근무가 끝나는 시점에서 본다면 다시 저런 우버이츠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언택트잖아요. 비대면 서비스인데 비대면 서비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도 결국 이런 음식 배달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메이트나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들은 저 비대면 서비스들을 차례로 공개를 합니다. 결국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접촉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음식 배달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내에 있는 배달의 민족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19가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매출 증가만 되는 거냐는 아니고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별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몇 개 업체로 집중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이츠나 도어대시나 포스트메이트나 여러 가지 업체를 전부 다 중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비용이 전부 마케팅비인데,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이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마케팅비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까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이런 그 온라인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케팅비를 써야 하는 이유도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하는 비용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비를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버가 최근에 뭐 3월 초 이후에 미국에서 이동 제한이 걸리고 재택근무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차량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70% 이상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보면 차량 공유 말고 이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최근에 우버가 유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식료품 배달 대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수요가 이 차량 공유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일부는 상쇄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 공유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런 모습들, 이동 제한이 걸리고 뭐 재택근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 공유가 정상화가 되고,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음식료품 배달 대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우버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시나리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실적 하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본다면 차량 공유에 대한 감소 이외에 음식 배달과 음식료품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음식료품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프트뱅크나 네스퍼스나 이런 류의 기업들로 모두 합쳐졌기 때문에 경쟁 완화해야 되는 움직임이 원래 있었고, 더불어서 우버나 도어대시나 국내 기업 모두 마찬가지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카테고리, 생필품 등에 대한 배달 서비스가 원래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속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실적 악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다시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이나 음식료품, 생필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